2026 주식 월드컵.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네, FOMC의 금리 인상 신호를 받아들고 우리 증시 오늘 굉장히 휘청거릴 줄 알았는데 이 코스피가 의외입니다. 그렇습니다. 9천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코스닥이죠. 그렇죠. 코스피는 결국에 9,000선까지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9,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깨고 90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또 매파적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가 나왔는데 종전 MOU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시장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돌고 도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상당히 양극화가 느껴지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또 11명의 선수를 저희가 선발해 놨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 경기장의 분위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기수 위원님, 오늘 경기장의 분위기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너무 좀 나뉘네요. 예, 이제 코스피는 뭐 2%나 오르는데, 뭐 1.5% 오르는데, 이제 코스닥은 또 뭐 하락권이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장세가 연출될 거를 아침에 이제 뭐 우리 모닝인사이트 시간에도 맞아요.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죠. FMC에서 매파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지금 코스피도 보게 되면은 뭐 그 위에 이제 시총 상위주들 좀 빼고는 이제 중형주 차트라든가 소형주 차트를 보시면은 많이 빠져요, 코스피도. 그러고 있어서 몇몇 종목이 지금 지수를 좀 끌어올린 형태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가지고 그럼 코스피, 뭐 코스닥, 우리 증시가 계속 이런 식일 것인가? 저는 뭐 오늘이나 내일이면은 이 FMC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은 좀 소화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MOU는 이제 체결이 됐고, FMC 소화는 뭐 하루 이틀이면 될 거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이제 뭐 코스닥도 반등이 제대로 시작이 될 걸로 보고 있고 제발요. 그리고 이제는 서머랠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내일 정도 조금 이제 시장이 좀 부진할 수 있지만 너무 좀 불안해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주도주 섹터로 좀 교체 매매를 좀 하신다든가 하는 형태로 좀 이번에 반등 또 이제 썸머레를 좀 준비하는 그런 시점으로 삼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인내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임순재 위원님, 오늘 코스피 사상 최고가까지 경신을 했지만 환호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수는 신고가를 찍고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오늘 경기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뭐 지수 자체는 지금 1.5% 넘게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초로 이제 9,000포인트에 이제 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하는 종목이 100여 개밖에 안 되고요. 뭐 800개 가까운 종목들이 지금 하락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뭐 전일 FOMC에서의 이제 결과가 뭐 매파적인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AI를 통한 향후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같이 이제 케빈 워시 의장이 밝혔다라고 보면 뭐 지금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AI에 대한 투자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에서 이런 반도체 투톱이 강한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의 시가총액이 지금 뭐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에 가까이일 만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종목만 상승을 해도 지수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세가 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상황에서 AI 관련된 종목들의 이런 시장 주도 역할은 한동안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AI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인다.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꿈의 지수라는 10,000포인트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AI 관련된 종목과 BAI와 관련된 종목의 차별화 현상은 아마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관련된 이제 BAI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종목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당분간은 좀 더 쉬어가는 그런 모습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AI 관련된 종목으로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경기장의 분위기를 좀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출발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도 증권통판 힌트 한 가지 드리고 가도록 하죠. 사실 오늘같이 특히 몇몇 종목 말고는 많이 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돈이 있어야죠. 소득 관련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노년층에서 그런 게 있죠.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이 시기가 좀 안 맞는 겁니다. 퇴직해서 소득이 없는데 근로소득을 못 버는데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좀 나중이다 보니까 이 사이에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게 되는 소득 크레바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곤란한 분들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점, 이런 현상들이 일컬어지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죠. 네, 오늘 밤 증권통파 힌트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멕시코전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는 또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승무패를 맞춰주시는 분들에게 오페라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응원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캡처해서 제 머리 위에 있는 여기 QR코드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선발된 11명의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최전방에 코스피가 이제 통째로 오는군요. 오늘 공격수는 정말 예, 든든합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네. 아니,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MLCC를 대표하죠. 삼성전기가 또 날아가는데 사마콘덴서는 사이즈가 조금 작기 때문에 상승의 탄력은 더합니다. 상한가까지 들어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온전선 무증 소식이 나왔고 예. 이제는 또 미국 태양광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까지 전해주면서 오늘 2거래일 연속 급등했다고 오늘은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상한가 터지고 오늘 또 네. 급등이죠. 자, 그리고 오늘 미드필더 쪽으로 볼까요? 야, 이거 와. 색깔이 통일되는군요. 제약바이오 대표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리그를 대표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요. 그리고요, 코스닥의 주축이죠. 알테오젠과 함께 HLB 올라왔습니다. 네.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할로자임이 이제 영국에서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심리가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지, 팬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수비수 가볼까요? 예, 와, 이쪽은 신재생에너지 쪽 많네요. 일단 수소, 두산 퓨얼셀. 문제는 오늘자 이 선수의 컨디션은 굉장히 부진합니다. 아니 오늘 수비수가 예. 전반적으로 너무 힘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나마 구멍이 덜 뚫린 건 SK 이토닉스 선수 정도고요. 네. CS 윈드도 며칠 전에 반짝 상승이 나왔을 뿐 그렇죠. 그 뒤로 부진한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체력이 금세 고갈되고요. 한신기계 예. 선수가 그래도 오늘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전 이제 신규 부지가 선정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섰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낙심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수비수가 약간 불안해 보이지만 골키퍼가 든든합니다. 그렇습니다. 현대백화점, 네. 이 백화점주의 호평과 함께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오늘장에 이렇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베스트 11 좀 선수마다 재량과 클래스가 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퍼포먼스가 더 좋은 선수들도 눈에 띄는데 신기수 의원님, 오늘은 어떤 선수부터 먼저 볼까요? 예, 퍼포먼스 제일 좋은 사마콘덴서 한번 볼까요? 예. 와, 그 MLCC가 이거 뭐 꺾일 기미가 전혀 그게 보이질 또 않네요. 국내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고 다른 네. 나라에서도 난리더라고요. 네. 지금 MLCC는 지금 이제 그 1티어들이 있죠. 무라타라든가 이제 예.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쪽들이 있는데 그런 쪽들의 생산 라인이 지금 다 그 AI 서버 쪽으로 생산 라인들이 다 돌아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라든가 또 이제 그 꼭 서버뿐만 아니라 이제 전력기기 관련된 MLCC라든가 그런 쪽의 생산이 상대적으로 좀 덜해지겠죠. 그 부분을 사마콘덴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거기에 또 물량이 또 부족해져요. 아하. 네, 그래서 그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고요. 네.
사막 콘덴서는 거의 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그 서버용 MLCC까지 아마 하반기 때부터 돌아가게 될 거예요. 예. 그쪽에 이제 납품 소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거의 뭐 이제 하이엔드급의 MLCC를 지금 공급하게 되는 거라서 상당히 좋은 소식이 아마 될 걸로 지금 보이고요. 또 예. 증설했습니다. 그 증설 효과가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했던 건데 미리 좀 해놓은 게 이제 빛을 보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사막 콘덴서한테는 상당히 이제 호재거리가 될 것 같고 MLCC 시장 자체는 지금 데이터 센터 짓는 동안에는 뭐 계속해가지고 MLCC도 가격이 지금 올라갈 걸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장 자체는 계속 호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뭐 삼성전기가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이끌고 있지만 사막 콘덴서도 못지않게 그 부분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형태다 보입니다. 주가는 많이 오른 듯이는 보여요, 사실. 그렇죠. 올해 시작할 때가 3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거는 분명한데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모멘텀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 따라잡지 마시고 예. 조금 빠지는 듯 싶으면은 그때 들어가가지고 또 올라가면은 비중을 좀 줄이면서 이런 이제 지속적으로 좀 추적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예.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삼성전기와 사마콘덴서 MLCC 종목들은 같이 계속 좀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막 콘덴서도 계속 살아있을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임순재 위원님께서는 오늘 선발된 선수들 혹시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선수가 있을까요? 그 중에서 뭐 가장 골을 안 먹으려고 하면 예. 골키퍼가 중요하다. 아, 그렇죠. 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일단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과는 아예 뭐 무관한 것 같습니다, 느낌이. 네, 그렇죠. 지금 소비 관련된 종목, 특히 이제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뭐 해외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방한을 많이 한다라는 뭐 그런 이슈도 있는데 뭐 그와 덧붙여서 이제 K자 그 소비가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고득 양극화로 인해서 지금 뭐 고액 소득자들의 이제 월 소득은 이제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소득이 저조한 그런 이제 뭐 소득 1분위 같은 경우는 소득 증가율이 상당히 좀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득 고소득자 이제도 보통 분류가 되는 이제 소득 5분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올해 1분기만 해도 이제 전년 대비 4% 넘는 그런 이제 소득 증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주식을 통해서도 지금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예.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소득도 같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제 대기업들의 성과급이 이제 지급이 이제 증가한다라고 그렇죠. 보면 이렇게 이제 소득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이제 기존의 소비보다 좀 증가 높게 하려는 예. 경향성들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면 백화점에서 이런 뭐 명품이나 아니면 관련된 소비들이 좀 증가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큰 돈 쓴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동안보다 좀 더 고급화된 그런 이제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백화점 3사들 같은 게 매출 성장세가 좀 꾸준하게 일어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현대백화점도 그런 관점에서 뭐 한동안은 이런 소득 양극화에 따른 그런 이제 실적 개선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이 바라보는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와 함께 한 명씩 선수들을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선수 코스피부터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아니, 코스피. 공격수 라인이 오늘 화려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오늘 사막 콘덴서도 좋지만 코스피를 가장 강하게 끌어주고 있는 건 바로 삼성전기와 함께 SK 하이닉스, 예. SK 스퀘어입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이 세 선수가 하드캐리해서 코스피를 끌고 가고 있는 중인데 그렇습니다. 9,000포인트까지 넘었잖아요. 그런데 하락하는 종목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신기수 위원님, 코스피 선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내실 있는 이 컨디션이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코스피의 예. 시총 1위에서 5위까지가 어떤 예. 종목들이냐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똑같은 그러네요. 종목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리고 바로 그 밑에 현대차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6위까지가 결국에는 이제 지금 시장의 모멘텀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예. 대형주들이고요. 제가 뭐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이제 짜증 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예.
이 현상이 계속될 거라고 제가 한 1년 정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AI 아드레날린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과분비돼서 이 몸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럴 걱정이 점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또 나타나고 예. 또 나타나고 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반도체 투톱과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저는 이번 장의 특징이, 이번 장이 고점을 찍을 때까지는 계속 이런 현상이, 쏠림 현상은 계속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요. 쏠리다가 약간 어느 정도 뭐 1주나 2주 정도 또 코스닥 쪽으로 좀 풀림 현상이 좀 나타났다가 하는 것들이 계속 나타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노말은 이렇게 대형주 쏠림, 특히 이제 AI 대형주 쏠림이 노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네, 뭐 뉴노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스피 이렇게 가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미국 시장도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반도체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쏠림이에요. 예,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미국도 결국에는 반도체만 좋은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 자체를 이끌고 가고 있는 모멘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고, 그러면 이 현상을 주식시장이 잘못됐고 풀리기만을 바라고 있기보다는 예. 여기에 적응하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좋은 전략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형주 투자는 이번 장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대형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시총 1위에서 6위까지에 있는 AI 관련 어떤 대형주들 관련해서는 꼭 포트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계속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 극심한 쏠림 장세가 지금의 뉴노멀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또 전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귀요미 짱구님이 예. 또 남겨주셨습니다. 코스피 9천 시대인데 계좌는 녹아내리는 장이다라고 예. 하셨습니다. 임순재 위원님, 코스피 9천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아요. 맞아요. 어떻게 봐야 보야 될까요? 근데 뭐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느냐에 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네. 특히 뭐 AI 관련돼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여전히 뭐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실 거고, 기타 이제 이제 AI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아쉬운 그런 이제 장이 계속 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피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원체 지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내년도에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480조가 넘고요.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50조가 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두 종목만 지금 합친다라고 해도 내년에 800조 넘는 그런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뭐 시장 평균 PER만 곱한다라고 해도 10배면 시총 8,000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삼성전자 뭐 지금 두 종목만 8,000조인데 뭐 나머지 종목까지 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지수만 보면 10,000포인트가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이제 흐름 자체가 이게 두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그럼 과연 싼 거냐라고 하게 되면 또 나머지 종목이 싼 건 아닙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비싼 그런 이제 권역 내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밸류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싸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여기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ADR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분위기로 보면 아마 3분기에는 아마 상장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또 평가가 지금과는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보면 추가적으로 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 뭐 지수는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반도체 투톱을 비롯한 AI 관련된 종목으로 선별화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위원님 모두 AI 관련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코스피 선수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공격수 가온전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기가 아주 뭐 든든합니다. 미국의 수주에다가 무상증자에다가 참 시장 대비 굉장히 풍요로운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이 선수입니다. 어제 상한가, 오늘도 이 시장에서 또 급등이거든요. 자, 그럼 신기수 위원님, 이 가온전선 이 선수의 이 폭발력 있는 모습, 이 경기력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예, 가온전선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실제로 실적이 나오나, 막 이제 이런 그 의심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을 실제로 그 보여주고 있고, 태양광 쪽까지 이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데이터 센터야 뭐 당연히 뭐 지금 나오고 있는데, 태양광도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도 데이터 센터 관련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와 연관됐다. 그러니까 AI와 관련됐다라는 부분이 일단 그 점수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즘은 AI랑 관련이 있어야지 무조건이죠. 주가가 좋아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괜찮은 거고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주주환원 정책까지 나온 거잖아요. 무상증자까지 지금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제 고부가 가치 어떤 그 전력 솔루션 지금 수출하면서 이익도 또 많이 날 거고, 예. 또 이제 신재생 쪽으로도 이제 수출을 하면서, 미국은 태양광이 지금 이제 확장세예요. 이제 초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계속해서 또 수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온전선은 지난번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예. 좀 이제 뭐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단기 많이 내렸었죠. 예, 다시 또 이제 충분히 또 신고가 영역까지 다시 또 도전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고, 단지 다시 또 신고가를 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일단 그 부분까지 간 다음에 조금은 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또 충분히 또 반등이 나올 여지가 뭐 거기까지만 가도 상당히 이제 수익률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거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임순재 위원님, 가온전선이 전선주 중에서도 탄력이 되게 좋은 선수잖아요. 오를 때도 빨리 올라가고 내릴 때도 빨리 내려가는데 오늘 좀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가온전선 같은 경우 수주 관련된 그런 뭐 이슈가 뭐 있다라는 건 맞고요. 또 예.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뭐 어저께 이제 상한가를 쳤고 오늘도 이제 아침에 그렇게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뭐 그 주식 입장에서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증자를 하게 되면 뭐 갖고 계신 주식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뭐 이제 나중에 또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또 물량 증가라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은 너무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좋은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권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강호전선도 괜찮긴 하겠지만, 뭐 이외 뭐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대한전선이나 아니면 뭐 LS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온전선까지 살펴봤는데요. 공격수 하나 더 남아 있죠. 네. 앞서 신규수 위원과 함께 사막콘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임순재 위원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막콘덴서 선수도 오늘 정말 대단한 기량을 펼치고 있거든요. 사막콘덴서에 대한 평가는요? 네, 오늘 뭐 MLCC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강한 그런 예. 모습을 네.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AI 투자가 확대가 될수록 MLCC에 대한 이제 수요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AI 서버 관련돼서는 뭐 삼성전기가 대표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전력을 사용하는 데서는 이런 MLCC나 콘덴서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센터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그런 콘덴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뭐 전력 사용량이 전력에 대한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될수록 이런 전장용뿐만 아니라 이런 그 전력용 이런 MLCC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한다라는 관점에서 뭐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임순재 위원님, 사막 콘덴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있을까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가장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은 삼성전기 뭐 여전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I 칩과 관련 뭐 MLCC뿐만 아니라 AI 칩 기판과 관련돼서 FC BGA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사막 컨덴서 나쁘지 않은 거지만 네. 뭐 삼성전기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격수 라인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원으로 가볼게요. 오늘 색채가 너무 뚜렷하죠. 그렇죠. 제약바이오 선수들입니다. 저는 이 선수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랜만에 급등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코스피를 대표하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몇 달 동안 거의 언급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른 그래도 제약바이오주들은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네.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삼바는 정말 소외됐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신기수 위원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좀 들여다볼 타이밍도 됐습니까? 이 선수 어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사실 주가하고 파업권 빼면 나쁜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뭐 오공장 이제 돌아가면서 해외 쪽에서의 이제 첫 번째 생산 거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괜찮고, 그리고 이제 뭐 잘 돌아갈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뭐 이제 수익도 이제 많이 나올 거고요. 또 뭐 육공장도 이제 뭐 그 ADC 쪽으로 이제 그 예. 특화해가지고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올해 아마 가동이 될 겁니다. 전용 생산 시설이.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좋고, 또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1분기 때 실적 좋았어요. 예. 근데 주가만 이제 빠졌고, 또 이제 요 근래에는 이제 뭐 그 파업권 해가지고 얘기가 좀 나오면서 추가 하락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파업권은 이제 소화가 된 것 같죠. 주가 반등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미 소화가 된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그 몇 가지 빼면 실적과 관련한 거는 노이즈가 없다라고 이제 보여요. 예, 단지 이제 바이오 투심 자체가 올해 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안 좋았고, 그걸 타면서 이제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미국에서는 지금 그 뭐죠, 그 생물보안법인가요? 예, 예. 네. 예, 그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수혜는 뭐 눈에 보듯 뻔한 얘기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 되면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충분히 이제 또 반등 나올 거고, 저는 이제 반등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내년 초에는 그 200만 원 넘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이 어찌 보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앞으로 향후 한 2, 3년 정도의 주가 저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어떤 소외되었던 부분, 수급이 좀 안 들어왔던 부분들을 이제는 좀 극복하면서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관점에서 예. 아직도 이제 파업이 끝나진 않았지만 이건 뭐 무난하게 좀 해결이 될 걸로 보이고 있고, 주가가 오늘 사시면은 이제 바로 또 그 조정받을 수가 있어요. 예. 네. 상당 기간 동안 아마 한 2, 3개월 정도는 적어도 파업 부분이 이제 좀 노사협상이 좀 끝날 때까지는 주가가 예. 바닥거리기를 좀 할 확률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가는 싸다. 타이밍은 조금 더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네. 제약바이오 선수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투심이, 팬심이 많이 돌아서 있는 게 느껴지는 게요. 네. 유튜브에 지금 제가 이 제약바이오가 미들맨이 될 수 있을까요? 하니까 카야만 님이 높. 그리고 미나미님께서는 이건 뭐 일단 반짝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단호하십니다. 예. 그러면 임순재 위원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바이오 USA 개막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반등의 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파업이 좀 끝나야 역시. 뭐 그런 부분이 가장 좀 민감하게 좀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업이 뭐 언제 끝날지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좀 미국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만 이제 노사 양측에서 다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전에 말씀해줬듯이 이제 바이오 USA가 지금 이제 실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바이오 USA를 통해서 국내 업체들이 여러 이제 수주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조금 전에 이제 신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중국 업체에 대한 이제 규제가
문턱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해외에 있는 뭐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이런 CDMO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업체를 제외하면 뭐 가장 이제 생산 시설도 많고 한 기업이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가 수준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뭐 1월 달 이후에 계속 지금 계속 하락세를 이제 보였었던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길게 보다는 이제 짧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적인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노조 관련된 노사 타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전 고점 수준까지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를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선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남아있는 코스닥의 대표주자죠. 그럼 그렇죠. 묶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과 HLB 둘 다 왕년에 정말 팬심 대단했던 종목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알테오젠이 최근에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할로자임 특허 이슈가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HLB도 신약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수 위원님, 알테오젠과 HLB 코스닥을 좀 빛내줄 수 있을 종목들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알테오젠은 뭐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저기 이전 문제 빨리 결정이 돼야 돼요. 아, 맞아요. 그래서 진짜. 가버리든가 예. 남아있든가. 명확해져야죠. 그러니까 남아있겠다고 그러면 알테오젠은 이제 막 사들어올 테고요. 예. 가겠다고 그러면은 알테오젠은 일단 제끼고 다른 종목 사들어올 테고. 아하. 근데 지금 이제 제일 시총은 큰 자리에 딱 떡하니 앉아 있으면서 네. 결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주가도 뭐 방향이 결정이 안 되네요. 알테오젠 사장이 코스피로 가면 어쩌나. 그리고 다른 종목 사장이 알테오젠 가만 남아 있으면 어떠나.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니까 수급이 좀 꼬여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야 뭐 좋죠. 뭐 특허 소송에서 뭐 그 유리한 쪽으로 이제 됐고요. 또 지금 그 기술 수출한 건들이 보면은 지금 그 나중에 이제 로열티로 다 바뀔 건들이거든요. 이 건들이. 예.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마일스톤 단계예요. 근데 마일스톤이 지나가고 실제로 이제 판매가 되고 그 판매 실적들이 나오게 되면 로열티로 이제 전환이 되거든요. 예. 이 평생 받는 거예요. 평생.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실적이 쌓여 나갈 거고 기술 수출 앞으로 또 될 확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쨌든 그 뭐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한데 이제 저는 이제 수급이 좀 꼬여 있다 보이기 때문에 빨리 예.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참 기대도 있고 정말 수많은 투자자분들의 애증의 종목이죠. 7월 23일이에요, 지금. 리보사련님이요? 아니, 이번에 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래서 FDA 쪽에서는 7월 23일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심사 중인데.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진양군 회장 그 행보를 보면은 네. 이게 이제 거의 뭐 확실하게 되는 것처럼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근데 진 회장의 행보, 예. 굉장히 이제 운을 좀 띄우고 있어요. 예. 근데,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약간 이제 물음표 많이 뜨죠. 물음표를 좀 많이 좀 띄우고 있는 게 이제 몇 번을 지금 그랬으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있는데 항소제약의 지금 실사와 관련해 가지고 요 근래에 나온 뉴스 보면은 실제로 실사를 안 하고 이제 서류로 할 수도 있다.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띄우더라고요. 서류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통과될 확률이 좀 더 많겠죠. 왜냐하면은 실제 가가지고 꼼꼼하게 보는 것보다는 서류 심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은 이제 덜 꼼꼼하게 볼 테니까. 그래서 7월 23일이 아마 지금 이제 D-Day가 될 텐데 그때 만약 통과되면은 정말 주가는 또 굉장히 좀 급등이 아마 나올 수가 있겠는데 예. 만약 7월 20일 요번에도 또 뭔가 좀 반려하고 뭔가 네. 보완해달라고 그러면 나오게 심각한 거 되면은 아닙니까? 또 이제 또 다른 정말 생각하기 하한가가? 싫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좀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HLB는 선택인 것 같아요. 네네. 나는 한번 걸어보겠다 하면은 들고 계시는 거고 나는 못 믿겠다 하면은 예. 소식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한번 내가 들어가 보든지 아니면은 안 들어가든지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양방향으로 있는 종목들을 저는 조금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노이즈가 있었던 이런 이제 특히 제약바이오 쪽에서 노이즈 있던 종목들은 저는 일단은 좀
패스하고 보는 성향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상태고 어쨌든 이거 선택의 문제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시청자님 중에 재현님이 예. HLB 10년 주주시라고 궁금한 점 질문 받는다고 하십니다. 네, 근데 밑에 손실 금액이 참 네, 아픈 사연으로 그렇습니다. 느껴집니다. 그러면 임순재 위원님, 알테오젠과 HLB 기대감이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 리보세라닙도 있고요. 할로자임 이슈도 있었는데 두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바이오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리에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와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HLB 같은 경우에 이제 리보세라닙에 대한 그런 이제 뭐 다시 이제 대조전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예.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진 회장이 움직임은 뭐 이전서부터 항상 할 때마다 했었기 네,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걸로 예.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 이번에는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그건 뭐 최종적으로 보셔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또 그 다음도 이제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HLB가 리보세라닙 관련돼서 항서제약과 공동 이제 그 신청을 한 그런 그러니까 병역요법을 지금 신청을 한 그런 상황인데 미국 내에서 지금 뭐 중국 의약품에 대한 그런 이제 좀 허들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또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 리보세라닙 병역요법이 과연 기존에 있었던 제품군에 월등하게 우수한 그런 진짜 성과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뭐 FDA 승인 이후에 미국 의사들도 관련된 처방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 기존 의약품과의 그런 차별화가 크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미국 의사들이 중국 제품을 쓸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 계속 지금 기술 수출에가 뭐 조금씩 이제 기술 수출이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뭐 MSD와 지금 로열티 계약 문제가 기존의 시장 예상치와 크게 달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기존에 4% 5%대의 목표 주가와 지금 2%대의 목표 주가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려면 알테오젠이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코스피 상장 여부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이전 정도의 그런 이제 수준의 그 로열티를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계약이 같이 맞물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뭐 MSD와의 그런 계약 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계약이 있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개별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 외에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개별 이슈가 있는 대체 선수 혹시 있을까요? 뭐 대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D&D 파마텍 정도 좀 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D&D 파마텍이 뭐 최근 들어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 거고요. 예. 특히 이제 마쉬라는 이제 지방간 치료제 물질에 대해서 지금 임상 이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뭐 일단 대표가 글로벌 이제 빅파마와 관련된 로열티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내에는 결정을 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은 D&T 파마텍을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중앙의 이 제약바이오 세 선수를 살펴드렸습니다. 이번에 수비 라인으로 좀 가볼 텐데요. 네. 이쪽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조금 묶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같이 볼까요? 예. 자, 일단 SK 이토닉스와 CS 윈드 이쪽은 최근 며칠 전에 그 미국에서 호재성 이슈도 있었고요. 급등이 나오나 싶다가 CS 윈드는 좀 많이 빠지고 SK 이토닉스가 좀 버텨갑니다. 신기수 의원님, SK 이토닉스와 CS 윈드 묶어서 좀 간단히 살펴주시죠. 일단 뭐 이제 신재생 전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유가가 빠져버리잖아요. 네. 80불 밑으로 빠져버리는데 유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신재생 쪽이 사실은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 빠지면은 뭐 이제 반대급부로 신재생 쪽에는 좀 불리한 얘기가 되겠죠. 예. 거기다 플러스해서 지금 금리를 인상한다? 그럼 이런 이제 뭐 약간의 아직까지 그 실적이 확실하게 지금 나오지는 않는 단계에서 예. 우리가 성장주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한테는 금리 인상권은 분명히 이제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작동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래도 SK 이토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룹 내에서 SK 그룹이 자체가 지금 예. 뭐 데이터 센터도 미국하고 같이 짓고 이런 거기 때문에 캡티브 마켓 쪽에서 뭐 어떤 기대감이 좀 있어요. 개별적인 좀 기대감이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많이 안 빠질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기대감은 더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가 빠지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직격탄으로 좀 작동을 좀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예. CS 윈드는 그야말로 지금 맨땅에 헤딩하는 회사인데 네. 지금 이제 실적으로 지금 증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2분기 실적 구간까지는 주가가 또다시 이제 옆으로 좀 흐르면서 예. 좀 눈치 보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두 종목이 같은 신재생 쪽에 있지만 예. 뒷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임순재 위원께서는 SK 이터닉스와 CS 윈드 이 두 선수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뭐 풍력에 관련된 풍력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아지면 이제 CS 윈드가 강한 이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좀 전에 신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유가가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지금 뭐 이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하는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의 주가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아직까지 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런 신재생에 대한 뭐 적극적인 움직임 없다라고 보시면 되지 네. 않을까.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기 전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SK 그룹 내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 재편 과정 내에서 네네. 어떻게 보면 주도가 핵심적인 그런 이제 계열사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런 와중에서 지금 얘기는 이게 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지금 SK 그룹에서 뭐 별도 회사로 띄어내던가 아니면 아예 매각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매각 쪽으로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런 변동성은 좀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SK 이터닉스도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미국 내에서의 그 입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도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남아있는 두 선수도 좀 보도록 할게요. 수소와 원전입니다. 네. 수소는 지금 뭐 거의 다 죽어가고 있고요. 한신기계, 원전은 이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신기수 의원님, 수소 그리고 원전 다른 에너지입니다. 두산표열셀과 한신기계는 어떻게 보세요? 수소는 이제 뭐 그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기조로 보고 있죠. 유가 빠지니까. 예. 뭐 이제 오늘 수주를 뭐 거의 다 대부분 다 안 좋아요. 너무 급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 다 빠지는 거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이쪽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성장주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빠진다, 시장의 유동성 빠진다면은 당연히 이쪽에서 먼저 돈이 좀 빠지겠죠. 예. 그런 데 대한 불안감들이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원전도 사실 오늘 다 안 좋거든요. 예. 다 안 좋은데 한신기계만 오늘 쭉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는데. 그렇습니다. 얘기는 오늘 이제 좋은, 국내적으로는 호재거리가 있어요. 영덕하고 이제 기장 쪽에. 네. 영덕 쪽에 이제 큰 거 짓고 원전, 기장 쪽에 이제 SMR 짓는다는 게 있어서 오늘 사실, 어쩌면은 FMC에서 매파적인 얘기만 좀 안 나왔어도. 예. 사실 원전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결국은 원전주들 다들 안 좋고 한신기계만 잠깐 좀 오르다가 결국엔 또 윗꼬리를 좀 답니다. 그렇죠. 근데 원전주들은 그러면은 뭐 계속 하락할 것인가, 계속 안 좋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전에 대한 이제 모멘텀들은 계속 살아 있고 기대감들이 계속 살아 있는 상태라서 원전주들도 이제 반등은 나올 걸로 보는데 예. 저는 이제 원전주를 할 때도 좀 대형주 위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두산 비올세 같은 두산 에너빌리티, 네. 예,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대장주. 대장주 위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작은 종목들 붙들고 하시는 것보다는 예. 그런 쪽으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임순재 위원께서는 수소, 두산 피얼셀과 원전, 한신기계 선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좀 들려주시죠. 네, 뭐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는 뭐 수소 연료 전지에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가 계속 좀 나와 있는 거고요. 예. 최근에 뭐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이 이제 부족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계속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수소 연료 전지까지도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두산 피어셀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지는데요. 다만 이제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안정적인 그런 이제
수요가 있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이제 발주 이 여부가 좀 불투명한 그런 부분도 예.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제 쿼터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차입금 규모도 있다 보니까 뭐 계속 지금 적자 상태에서 이런 차입금 규모가 늘어나면 이런 흑자 전환까지의 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까지 나오면서 오늘 좀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 뭐 수소 연료 전지는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뭐 국내에서 이제 원전과 관련된 추가 발주, 그러니까 이런 그 추가적으로 이제 건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실질적으로 건설을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대감으로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해외 원전 수주가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11명의 선수에 대한 의견들을 다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과연 MVP는 어떻게 선정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MVP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신기수 의원님, 오늘 MVP는요? 코스피로 하겠습니다. 코스피요. 네, 임순재 알겠습니다. 위원님은요? 네, 저는 사막 콘덴서로 하겠습니다. 처음과 좀 뭐 교체가 된 느낌인데요. 자, 이렇게 두 분의 MVP 역시 오늘도 화려한 공격수 라인에서 MVP가 선정이 됐습니다. 신기수 위원께서는 오늘장의 MVP 코스피로, 그리고 임순재 위원께서는 오늘장 MVP 이 사마 콘덴서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주식 월드컵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해설위원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뭐 이제 레키쇼 아니죠? 주식 월드컵이죠? 자, 우리 주식 월드컵 시간 마칠 시간이 됐는데 한 가지 변화가 조금 나타납니다. 코스닥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네. 코스피가 오히려 조금 내려오는 모습. 과연 남은 시간 동안엔 어떻게 흘러갈지 남은 시간도 토마토TV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